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 정신을 주제로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 학생들이 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20년 전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20대 때 저한테 오라고 초청장에 왔다면 절대 안 합니다. 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대견하고 또 존경스럽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를 했다는 걸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선비정신 오늘날에도 유효한가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사실 선비, 유교 이런 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유교 문화 안에서 자라가지고 유교 문화의 좋은 점, 답답한 점 이런 걸 다 보고 자라면서 특히 어릴 때는요, 어린 나이에는 좋은 점보다는 답답한 점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선비 그러면요, 여러분 선비 그러면 두 가지가 상반되는 어떤 어감을 대한 뜻입니다. 하나는 선비는 존경스럽죠. 여기 만약에 우리가 기계 선생이나 유곡 선생이나 혹은 남영 도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존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선비 분들하고 1대1로 대면을 해야 한다. 어때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싫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결코 싫을 일은 없는데, 세 글자로 표현하면 왕부다.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선비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고 싶다고 손을 드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되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선비 되면 나이트클럽 못 가잖아요.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데, 선비가 존경스럽고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나는 되기 싫다. 선비 네가 되세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선비의 모습이 이렇게 선비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의관을 정제하고 항상 자세를 꿋꿋하게 하고 말도 조곤조곤 걸음걸이도 신중하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고 또 예를 갖춰서 항상 대하는 이런 모습인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선비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리고 이 선비의 모습은 지금부터 1000년 전 주자 당신께서도 사실 이렇게 100%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요, 경제라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당신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지어서 걸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렇게 다 못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선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비를 너무 멀리 갖다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 한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가 선비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글 여러분 잘 아시죠? 한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를 세종대왕의 주도로 창제를 하셨는데, 이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임금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줬다는 세상에 유례없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의 입장에서는요, 우민정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민정책을 하는 편이 훨씬 다스리기가 편합니다. 다만 말만 잘 들어주면요, 그죠? 그런데 이 한글을 창제를 해서 백성들을 교화를 시키고 나면 그러면 말 잘 듣는 백성이 되기보다는 잘 대드는 백성이 되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 하나
추진하려고 그러면 온 데서, 온 사방에서, 그죠? 반대를 하는데, 이 선비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매우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 넘베오라는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2016년에 가장 범죄율이 낮은 나라를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우리나라였습니다. 2위가 싱가포르고요. 3위, 4위, 5위를 일본, 홍콩, 대만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의 나라들이 범죄율이 적은 안전한 나라라는 거죠. 또 하나 경제발전 얘기는 더 이야기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한류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시간이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를 그저 도덕분자로만 봐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꼿꼿하기만 하고 엄숙하고 엄격하고 예의를 한치도 어그러짐 없이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만 봐야 되느냐? 엄숙합니다. 엄숙하지만 온화한 면이 있죠.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세 가지 다른 모습이다. 멀리서 보면 위험 있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으면 명쾌하다. 이게 이 선비의 정확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인은 요 반대겠죠. 소인은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면이라는 것은 가까이 지내기 이전입니다. 가까이 지내기 이전에 그 사람을 대하면 그냥 위험 있는 것 같은데 소인은 반대로요. 가까워지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좀 가까워지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의 이상한 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 말에는 항상 욕심이 가득 찬 말이 나오겠죠. 이 퇴계선생 원행록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퇴계선생 그 선당, 그러니까 퇴계선생의 그 방 앞에서 모시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당상관 지내신 분 같으면 말을 내려서 지나가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라 같이 그 일을 돌보는 승려하는 분이 왜 나를 앞을 지나가면서 말을 내리지 않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말하는 모습이 그림과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게 있다는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비란 온화하고 오히려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선비는 너무 높은 곳에 선비를 갖다 놓지 말고 가까이서 우리 선비의 모습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비는 사람이죠. 우리도 사람입니다. 아까 이동 교수님께서 짐승과 같이 변해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나타나셨는데 사람답게만 살면 우리가 선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짐승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선비에서 멀어진 거지만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선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성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그 본성이 뭐냐? 인의지. 우리에게 주어진 따뜻한 마음, 의, 옳고 그름 중에 옳은 것을 좋다고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이 뭔지 아는 마음, 요 네 가지 마음이 사실은 이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인의예지라는 게 어떤 규율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율로 정해진 게 아니라 유학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대로만 살면 그런데 이제 그 본성을 막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을 제거하고 본성대로 살기만 하면 그러면 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본성대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고 보고요. 본성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이쪽이 좀 편안하고 이쪽은 뭔가 좀 불편하죠. 근데
동그라미의 크기를 한번, 요 동그라미의 크기는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능력, 학식 이런 것의 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느냐. 사람의 지식 능력, 사회적 능력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판검사, 무슨 의사, 변호사, 그리고 숫자 들어가는 직업,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무슨 갑질하는 교수들, 검찰에 고발되는 검찰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본성에서 어긋난 욕심이 삐져나온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 동그란 이런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동그라미를 준비를 해봤는데, 자, 동그라미는 작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떤 능력은요, 타고난 능력은 크기가 다릅니다. 자, 다르지만 그 다른 크기 안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냐, 그 차이로 타고난 자기 그릇만큼의 사회적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사람됨을 닦아간다면 그 사람을 선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예로 들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배운 거 없고 사회적으로 하신 일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지키면서 살아가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비 정신이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전근대 시대, 조선 시대에는요, 소수의 선비가 세상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무슨 주의 시대?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주인의 시대. 그러면 주인이 선비가 아니고서 이 사회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선비가 아닌 사람은 주인의 자격이 없고요.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에는 소인 한 명이요, 소인 몇 명이 소인 짓을 해도 선비 한 명이 다 잡아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나가 선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비가 아닌 사람은 주인의 자격이 없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비 정신을 갖추어야 하는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비 정신을 갖출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출 때에 세상이 변화합니다. 가끔 이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은요,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모여서 바뀝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증거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성진아나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긴장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요? 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 신세대시네요. 네. 조금 아재들은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서. 아재들이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이라고 하실 텐데, 한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못 믿으시겠죠?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바꿨나요? 누가 바꿨죠? 우리 대통령께서 바꾸셨나요? 아닙니다. 이상합니다. 네. 자,
2002년 월드컵입니다. 한국이죠. 한국이라고. 너무 조용하죠. 네. 방송에서 오늘 한국이라고 계속 표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탈리아전이고요. 스페인전부터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네. 이 사람들, 우리 김남희 선수하고 여러 선수들과 여기서 수없이 대한민국 그냥 목이 터져라 있었던 우리 서포터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비정신, 우리가 선비정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갈 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던가 나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공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님께 뭔가 좀 안좋은 감정 있으신 분 아니시죠? 자체 안티 사진들을 조금. 자, 그러면 참 말씀 재밌게 해주시는 이철 교수님과 함께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질문이 길어요, 그렇죠? 다들 읽어보시고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선비정신 어려운데. 하나 끼는 게. 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비의 힘. 네, 모든 사람이 선비가 되어야 나아지나요? 제도, 정책 개혁이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셨는데요. 그렇죠. 어느 세월에 선비되기를 기다리나, 어느 세월에 이걸 기다려서 세상에 나아지고, 그럼 우리 세대는 뭐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제도 개혁도 중요합니다. 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도 개혁, 법의 개혁 없이 세상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선비가 아닌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오고 세상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온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거의 몇천 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아야 돼요. 선비가 아니고서는, 선비 정신이 아니고서는 어떤 법과 제도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렵네요. 네, 답변 이해하셨습니다 생각하고요. 자, 다른 질문 좀 보내주시겠어요?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청춘이 선비로 살아갈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답을 했고요. 네. 다 했죠.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청춘들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어느 세월에 세상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빨리 제가 이런 선비 정신이 시작된 사회를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요. 선생님 빨리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F학점을 줄래다가 왜냐하면 그 말은 누가 하는 겁니다. 한 80, 90대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실 그런 분들이 하실 이야기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해가야 되잖아요. 내 자신부터 실천을 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도움을 바라는 그런 일은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같이 해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비 정신을 실천했던 조선시대의 선비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 먹고 사는 게 넉넉해서 선비 정신을 실천했었나요? 그때 잘 살아서 넉넉해서 아니면 외침의 어떤 위험이 없어서 선비 정신을 제일 우선하고 살았던
가요, 그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비 정신을 실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네. 하나 더 질문하고 있으신가요? 네, 제 재량권 한 개 더. 네.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선비 정신을 어떻게 뭐 길러야 할까요? 선비 정신을 네. 이거를 네. 저기 앞선 두 분이 답을 다 하셨는데 그걸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는 이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동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실천적인 네. 방안이네요. 동굴에 들어가는 거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욕심과 본심을 구분할 줄 알아는 것. 그 방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마르테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배움입니다. 네, 평생 학습, 평생 배움. 그 평생 학습이 뭐냐면 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나의 사람 배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배움을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책인데요. 책이 아닌 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동물들에게서까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움과 그 다음에 동굴 그거를 유학의 용어로는 거경과 공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답변 잘 해주신 이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